네, 수험생 여러분, 엄매의 주요 문항 해설입니다. 이제 쌤이 아무래도 우리 대성마이맥에서는 이제 쌤이 수능 가르치는 강사죠. 쌤도 여기저기서 수능을 수업하고 있고 또 경찰대 사관학교 수업을 하고 있고, 근데 대성마이맥에서는 경찰사관을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매까지는 찍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한 문제만 좀 말을 하고 갈게요. 37번 오답률이 1등을 기록했던 문제죠. 요걸 얘기하면서 학습 방향, 어차피 이제 이게 엄매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끌고 갈 거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해라.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거 같아요. 엄매는 개념이 탄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흔히 하는 오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겹문장, 아는 한긴 문장 문제를 내가 틀리잖아.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념이 안 돼 있다. 개념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투트랙인 것 같아. 언어와 매체는 특히 문법을 말하는 거야. 문법. 개념이 세팅된 이후에 충분한 경험이 수반돼야 돼요. 이거는 문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쌤이 생각할 때 37번을 틀린 친구들은 대부분 요게 부족합니다. 지금 요게 많이 만나봐야 돼. 예를 들어 피동이다. 그럼 피동 문제를 풀면서 결국에 212 우구추, 212기 이런 게 나올 때는 이런 게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문제를 통해 경험했어야 될 것 같고, 많은 단어, 사동사, 피동사를 많이 만나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는 거야. 여기서 뭐 딸딸딸딸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매는 쌤은 오답 노트를 꼭 만들 걸 권합니다. 파트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경험을 쌓고, 이런 단어도 있구나, 이런 단어가 사동사구나, 몰랐던 거 잡아주고 이러면서 경험이 늘어야 돼.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요게 안 돼 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고른 거 3개를 말하면, 2개를 말하면 2번과 3번을 엄청 골라요. 답은 5번이고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2번, 3번을 골랐다는 거죠. 보자. 기억. 피동전미사가 결합한 피동사가 실현되었다. 되었지만 디귿은 실현되지 않았다. 자, 디귿 본보조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많죠. 담긴 기는 아마도 잡아줬을 것 같고요. 요것 때문에 안 됐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본보조 용언 할 때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 구해오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용언이 연달아 2개가 올 때 이 두 번째 오는 용언이 본이냐 보조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나아가서 이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 띄어쓰기 문제까지 출제가 됐었고, 본용언 보조용언은 띄어쓰냐 마냐, 어문 규정을 줬을 때 이 정도까지 풀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이건 이걸로 경험되어야 하지. 그럼 이걸 풀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보조용언과 본용언을 구분할 때 이 자리에 오는 애가, 그쵸, 만약에 내가 애매하다 이렇게 느낄 때 서라는 연결어미를 넣어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야, 돈을 구해서 오너라 가 성립한다면, 구해오다와 구해서 오다가 의미가 같다면, 원활하게 해석이 된다면, 둘 다 그렇다면 사실 얘는 본용언이 되는 겁니다. 컴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컴이라는 뜻이 사라지고 보조적인 의미로 전환됐을 때 보조용언이 되는 거잖아. 원래 뜻이 상실되는 거지. 근데 얘는 이 서라는 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서예요. 정확히 말하면 어서, 아서를 넣어주는 건데, 여기서는 아는 생략되고 서만 붙는 거죠. 원래는 어서, 아서를 넣어주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된다. 구해오다와 구해서 오다가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얘는 본용언이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기출문제거든요. 그럼 쟤도 마찬가지야.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서 왔다. 가 성립하죠. 그렇다면 이 왔다는 본용언입니다. 쌤만 이해되죠? 보조용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디귿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 해석은 적절한 거죠. 알겠습니까?
경험이 돼야 돼. 이 오다라고 하는 애가 이미 킬러 포인트로 출제가 됐었다. 이때도 오답률이 절반 가까이 틀렸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줘야 돼. 엄매는 다다익선이야. 마치 수학이 완성이란 없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줘야 되잖아. 개념이 완벽해도. 엄매도 그래야 돼요. 수학만큼은 아니지만, 양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문풀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개념도 계속 다시 봐주고, 이런 형태로 유기적으로 학습이 돼야 여러분들이 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셈마 이해되죠? 그다음 3번, 친구가 마음이 여려서 나는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여기서 니은은 실현됐다. 그죠? 이거는 친구가 마음이 여리다. 뭐 이거 소술절 잡았을 것 같아요. 이게 소술절이니까 잡았을 것 같다. 요거는 잘 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기억은 실현되지 않았다. 피동.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은 이거를 이 순간적으로 이거를 판단을 못했다면 쌤 생각엔 그런 것 같다. 역시 경험이다. 봐봐. 이히리기가 나오면 이히리기가 붙은 단어가 나와. 얘는 기가 붙은 거잖아. 넘다에 기가 붙어서 넘기다가 나온 거잖아. 이렇게 이히리기가 붙은 애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돼. 사동 아니면 피동. 이히리기라는 접사, 접미사는 사동도 만들 수 있고 피동도 만들 수 있잖아. 이걸 구분해줘야 되는 거지. 어떤 거지? 이렇게 했어야 돼. 근데 그거 없이 오 피동 나왔어. 이렇게 했다면 전혀 경험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쌤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기억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 말을 틀려가지고는 답이 없다. 쌤아 이해되죠?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생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골라버렸으니까 5번까지 안 간 거죠, 지금. 그래서 끝나버린 거지. 2번, 3번 틀렸다. 그래서 이 문제 오답률 70%대 나온 거죠. 근데 5번도 그래도 볼게요.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여.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려 버렸다. 이게 진짜 버린 게 아니잖아.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버렸다가 아니잖아. 이런 뜻이 달라져 버리잖아. 걸려버렸다. 서가 안 들어가지죠. 이게 바로 보조용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디귿이 실현되었다. 맞고요. 기억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게 보여가 이것도 경험이야. 경험 1, 경험 2, 경험 3. 뭐 이거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 어떤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해설 강의에서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경험을 쌓고 있어야 된다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여라는 애가 나오잖아. 어간 뒤에. 어간 플러스 여라는 애가 나오면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는 무조건 이어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이리기 우구추에 이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알겠습니까? 요거를 생각해라. 이어다. 단 예외가 하여의 여는 그냥 어와 같은 애야. 이거 왜 우리가 이형태 공부하면서 뭐 형태론적 이형태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여는 어의 이형태예요. 즉 같은 거예요. 얘만 예외. 여기에는 이가 없다. 나머지는 여, 하여, 하여가 아니라 보여, 이렇게 먹여 이런 애가 나와. 어간에다 여가 붙어. 그러면 여는 무조건 이가 들어있다. 그러면 사동, 피동 따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돼서? 근데 이걸 못 봐서 5번까지 왔는데도 2, 3번을 골랐다면 요거 못 본 거죠. 요거 못 본 거죠. 이거를 생각해라. 이게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되게 명확해요. 뭐 답을 내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왜 틀렸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왜 틀렸구나 내가. 왜 틀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내 노트에 사동피동 페이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동피동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경험하셔 가셔야 되고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일이기가 동사를 동사로도 만들지만 형용사를 동사로도 만들어서 품사를 바꾸네 못 바꾸네 뭐 이런 포인트도 있고요. 사동피동 골라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고 이중피동도 있고 그 다음 이중사동도 있죠. 사동의 중의적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어 가야 돼.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뭘 묻고 있는지가 보여야 되고 그래야 순간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와닿는 거야 나한테. 그걸 만들어라. 그걸 못하면 엄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 6모 때 엄매를 봤어도 또 9모 때 화작으로 돌리고 뭐 이런 친구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볼 때 엄매로 계속 갈 거라면 그래서 표점의 베네핏을 조금이라도 누리고자 하고 시간 단축의 베네핏
화작보다는 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누리고 싶다면, 아니, 누리려면 한 개 이상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어려워서 한 개. 쉬울 땐 다 맞아야 되고. 그 정도를 만들어줄 때 개념 더하기 문풀이다. 그 문풀을 할 때는 노트를 만들어라, 챕터별로. 그럼 뭐가 많이 나오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런 게 나왔을 때 어떤 포인트로 출제를 하는지도 아시게 된다. 그게 누적됐을 때 강해지고, 이런 예문을 통해서 탁탁탁탁 반응하실 수 있다. 이게 쌤이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정확히 알고요. 충분히 훈련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모, 엄매는 제 어려웠던 문제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습 방향,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쌤 수업 듣고 야, 쌤 강의를 들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노트 만들어. 오답 노트 만들어. 그리고 엄매 문풀은 내가 지금 다 맞든 다 틀리든은 좀 그렇고, 다 맞든 아니든 오답 노트는 수능 때까지 계속 문풀하면서 만들어 가라. 그래야 엄매 여러분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육모 보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쌤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